예, 조 변호사입니다. 이제 춘천 법원에 도착했고요. 조금 빨리 오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차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이번에는 그 멘탈 관리, 특히 변호사로서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후배 변호사들을 많이 데리고 일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제도가 병행되다가 요즘은 이제 로스쿨 제도로 이제 일원화되니까 아주 젊은 파릇파릇한 친구들이 많이 변호사를 하러 오죠. 그리고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뭐 변호사라고 하면은 그 뭐 돈벌이가 많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직업 자체가 주는, 그래도 사람들이 뭐 괜찮게 보잖아요. 나쁘게는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선호를 하죠. 선호를 하는데, 제가 한 꽤 오랫동안 이제 많은 후배들을 그 같이 일을 하면서 또는 지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되게 바깥에서 볼 때는 변호사란 직업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도 알아주고 또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좀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아주 힘들죠. 물론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지만은 되게 막 심적으로 힘든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소송을 당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송 많이 해보신 분 계시나요? 물론 회사 측에서 법무 담당으로 회사 일을, 뭐 회사 일 때문에 법무 소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것도 회사 일이잖아요. 근데 내 일로 우리 집이 날아가고, 또는 뭐 이혼 문제, 상속 문제, 또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 또는 형사 문제, 뭐 이런 걸로 내가 개인이 바로 소송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멘탈은 완전히 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멘탈이 나가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백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이기지는 못해요. 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그 궁지에 몰려 있고 열받고 고민 많고 이런 사람이, 또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그 뭐랄까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사람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선임을 해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을 확률도 많고. 그 일 쉽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그나마 결과가 잘 나와서 아이고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해피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진짜 멱살 잡히는 거죠. 심지어 뭐 칼부림까지 나고 그러잖아요. 변호사 그런 그 신문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그 소송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의 멘탈 자체가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노를 또 표출하고 싶은 대상이 어느 순간 변호사일 수도 있어요. 뭔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결과가 안 좋아지다 보면. 자,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했던 모범생이, 항상 주위로부터 칭찬 들었던 모범생이 공부 잘해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아주 해맑게 딱 사회에 나왔는데, 한 4, 50대, 60대 그런 험한 분들, 인생의 모든 게 다 녹아있는 그런 분들의 사건을 맡아서 일을 진행한다? 힘들어요. 그리고 못 견뎌요.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도 중간에 변호사님 변호사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이게 참 송무 변호사 못하겠습니다. 송무란 게 소송이죠. 소송 변호사는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생각하는 게 뭐 공직을 간다든가 공무원 조직을 간다든가 또는 뭐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는 길을 또 막 찾아요. 근데 사내 변호사는 또 사내 변호사 나름대로 그 안에서 애환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무서워서 절로 도망가고 싶은데 또 거기 가봐도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변호사 생활 하다가 뭐 또 져서 클라이언트한테 요거도 먹고 자책감에 빠지고 내가 과연 변호사로서 맞나? 되게 힘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변호사 하기 싫어지죠. 그 업앤다운이 계속 되다가 결국 지금 오늘까지 온 건데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바깥에서 보고 아, 저거 되게 팬시해 보여, 괜찮아 보여 이렇게 해서 짚었다가 엄청나게 정신적인 내상을 입고 또 그런 친구들이 다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인정받고 모범적인 친구들이었는데 이 내상을 받다 보면 이게 뭔가 자기 스스로가 디프레스가 되고 힘들어져요. 저는 그런 후배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아요. 스타트업을 할까? 진짜 사내 변호사랑 하면 좀 나으려나? 아이고, 스타트업 사업하는 거 더 힘들죠. 결국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서 이 쇼부를 보지 못하면, 승부를 내지 못하면 딴 데 가본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멘탈 관리고, 디스턴싱, 요즘 뭐 소셜 디스턴싱 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리두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과도 약간의 디스턴싱을 둬야 돼요. 내가 이 사건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건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유지해야지. 마치 그 의사들이 자기 가족 수술을 못 한다는 게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냉철함을 동시에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고 또 이게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를 좋아했고 고전 같은 걸 많이 보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저 뭐 원래 블로그 글도 많이 쓰고 컨텐츠도 많이 만들잖아요. 야, 너는 바쁜데 뭐 변호사 일 하면서 바쁜데 왜 그런 일을 하니라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음주 가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골프인 거고, 이게 뭔가 컨텐츠를 쓰고 이렇게 그 자체에서 제가 행복을 느끼니까, 그러면서 조금 마음의 안식을 얻은 다음에 다시 사바 세계로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계속 일만 하고 그러면 그 긴장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제 변호사 로스쿨을 준비하려는 그 분들이 계시면, 좀 자제분들이나 되게 멘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힘든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깊지 않은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변호사가 40, 60대 의뢰인들을 데리고 뭔가 리딩을 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이 자기 멘탈 관리,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법률적인 지식은 당연히 베이스에 깔고 다른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1인분의 변호사로서의 몫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힘들어요.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춘천에 온 사건도 이게 형사사건인데 결심 공판했다가 다시 지금 공판이 재개가 되어서 판사님이 무엇 때문에 공판을 재개했는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2시 재판인데 지금 1시 한 2, 30분 됐죠. 좀 이따가 마치고 이제 또 서울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